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5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네. 출석을 불러보죠. 시베리안 허세님 어서 오시고요. 형조님, 한오환님, 강병철님, 견자단 주린이님, 해바라기님, 수선화님, 이은노님, 이윤님, 긍정의 힘님, 대제이비제이님, 김혜자님, 유별님, 예쁜 하늘님, 꽃보다 꽃님님, 동신님, 신혜가님, 김꼬꼬님, 리땅님, JTS5211님, 김혜경님, 이영란님, 조영용님, 한사발님, 최수환님, 돈나무 오빠님, 고고씩님, 단풍이 어서 오시고요. 네. 유영일님, 네. 그리고 최수환님 인사드렸고, 행복한 부자님, 미소돔님, 원태호님, 박미준님, 빨강망토님, 썬큐 주린이님, 어서오세요. 썬큐는 무슨 뜻일까? 장기수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박미주님은 예쁜 매주예요. 네, 이재현님 어서 오시고요. 도네시님, 선플라워님, 성환아 아빠님 반갑습니다. 주인으로 살자님, 잠자는 냥냥이님, 노후 연금 만들기님, 네, 한송이님, 네, 세팅 다시 했어요. 그래 세팅 안 했어도 멋있지 뭘. 한성희님, 네, 연어울님, 풍림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여수토박이님, 여수에 지금 바람 엄청 불 것 같은데 그죠? 네, 부산은 폭풍 전야고. 백호님 어서 오시고요. 여종성님, 프리티꽃님님 어서 오세요. 자, 기상도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이런 거 해주는 데가 없다. 네, 기상도까지 보여준다. 기상도까지. 세상에 봐봐요. 자, 이게 윈디야, 윈디. 네, 윈디인데, 지금 태풍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 남쪽,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지금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오른쪽이 바람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남쪽 57km, 시속 57이면 이게 굉장히 센 겁니다. 네, 그러면 태풍의 눈은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이 태풍이 지금 카테고리 3으로 해가지고요, 제법 센 태풍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제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서 내일 아침 9시쯤 되면은 빠져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지나가서 이제 수요일이고 내일이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12시가 되면 없어지고요. 저 위쪽까지 빠지니까 우리랑 관계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내일 여기 네 5시 정도에 부산에 상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요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풍의 중심이 지금 부산으로 상륙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비가 또 많이 와요. 이게 지금 이건 바람이지만 비로 보게 되면은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비가 무지하게 온다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고요. 네. 아무튼 뭐 태풍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이 고비예요. 오늘 밤이 지금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비가 많이 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새벽 넘어가면서 이렇게 전국에 네 빨간색 비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태풍은 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지나간대요. 빨리 지나가는 거 있으니까 네, 뭐 특별히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요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윈디에서 보시면 됩니다. 윈디. 네, 윈디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위성으로 보시면은 구름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태풍의 눈이 없어졌어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태풍의 눈이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태풍의 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태풍이 좀 약해졌다는 얘기겠죠? 네. 태풍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집 태풍의 눈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거 지나가면서 태풍의 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 사라진다는 것은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약해졌어도 세긴 세겠지만, 조심들 하시고요. 네. 난 모르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들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또 기상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내가 다 해드리겠다 이 얘기야.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비가 오고요. 네. 찌짐이에다가 뭐 막걸리 한잔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좌에도 비가 내렸나? 네. 자, 근데 기상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워낙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바람이 굉장히 세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우리 뭐 코리아 SE라든지 이런 종목들 갖고 있는 분 계셨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내일 정도면, 어차피 내일은 이미 지나가고 나서 늦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뭐 점상한가라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정도 파시고. 태풍 관련주들, 뭐 이렇게 재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벌써 약세를 보이는 거 있었어요. 뭐 우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빠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팔아먹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코리아 SE는 뭐 그냥 상한가 마감했습니다만은, 네, 요것도 내일은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주제는 뭡니까? 바닥이 확인되면 시장은 강하게 오릅니다. 뭐 요즘에 또 유튜브 제가 오늘 보니까 난리가 났더만, 네, 대세 하락 큰일 났다, 주식 지금이라도 다 파세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그냥 막, 네, 한 10개 방송 중에 한 개 정도가 그래도 지금은 좀 버틸만 해요 라고 얘기하는 방송이 있으면 9개 정도는, 네, 그냥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뭐 저 밑으로 떨어진다, 뭐 박살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만약에 그런 거 듣고 있으면 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 듣지 말고 이 방송을 들어, 이 방송을. 왜냐면 어쨌든 조정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데, 대세 하락이 또다시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자, 지금 대세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 재료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 자, 지금 여기서 떨어진 거나, 여기서 떨어진 거나, 뭐, 연초에, 그 다음에 뭐, 연말에 떨어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긴 있어. 네? 이해할 수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고평가야. 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전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치솟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였어? 6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울트라 스텝이니 연병을 하면서, 네, 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자, 재료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더 떨어질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세계 3차 대전 뭐 이런 건데, 뭐 3차 대전 이건 나발이고 그런 거는,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3차 대전 일어나면 다 죽어. 다 죽으니까 거기까지는 신경, 어차피 뭐 다 죽으면은 뭐 주식이고 나발이 다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금리가 이제 9월 21일이에요? 네, 22일이에요. 아무튼 9월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FOMC가 열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네. 9월 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주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 FOMC에서 0.75를 올린다. 오케이, 좋다 이거야. 0.75,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 포인트 이렇게 올린다라고 칩시다. 0.75를 올리게 되면 지금이 2.5죠. 2.5니까 3점 몇이 된단 말이에요. 네. 3점 몇이 돼.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어디가 정점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갖고 와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미국인 금리를 어디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연준 위원들, 지금 뭐 그 제임스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 애들, 막 매파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정점은 어디일까? 더 이상은 못 올려. 안 돼.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구간. 네? 앵무새 이름이 썬큐예요? 썬큐? 네. 예전에 저기 중국 갔더니 앵무새가, 걔네들은 중국이라서 그런가 봐. 안녕, 안녕 그러면 못 따라하고요. 니하오 그러니까 따라야 돼. 중국 앵무새는 중국말을 할 줄 알아. 니하오 그러면 니하오 그러면 따라하더라고. 웃기는 자식들이네. 그거. 앵무새들은, 예, 그런 키우는 재미가 좀 있는가 봐요. 어쨌든, 네, 미국 금리. 자, 참고로 얘기해드리면 2008년도, 네, 2008년도 전에요. 2007년도 여기 금리 가장 높았을 때 미국 금리가 5%였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까? 네. 고민해보세요. 미국 금리를 어디로 정점으로 했을까? 자, 5%. 자, 이쯤 되면 금리 인상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4에서 4.5입니다. 4에서 4.5요. 내년도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어서 들어오세요. 내년도에 4% 이상의 금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금리 인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해버리죠.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금리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2%대로 떨어져야 되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지금 0.75를 올려도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0.75를 올리면 3.25가 되는 거죠. 3.25. 3에서 3.25가 되는 거야. 그러면 4%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금리는 더 올라가야지 돼요.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나 시장이 생각하는 적정한 금리 수준을 4.5라고 생각한다면 현재보다도 2%는 더 올라가야 돼요. 네? 금리가 정점 근처까지 가려면 그 수준도 거기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스텝을 조금 더 천천히 느긋하게 밟아갈 수 있는 자리가 4%대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대까지 지금 2%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남아 있는데 올해는 3번 남아 있어요. 금리 인상이. 네, FOMC가 3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0.75 한다. 그러면은 1.25가 남죠. 1.25.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3번 연속으로 0.75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0.75를 때리고 나면 다음에는 0.75 때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잘 가야 4%란 말이에요. 잘 가야 4%. 잘 못 가면 3.5에서 3.7% 정도까지 나오겠죠. 3.75 요 정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9월 달에 0.75의 금리 인상을 때리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9월달에 0.75를 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확 줄어드는. 왜냐면 4%에서 4.5%를 어디까지 예상했냐면 내년도 연말로 예상했어요. 내년도 연말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남아있는 거는 1.25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요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결을 시키거나 금리 인상폭을 0.25로 확 줄여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금리를 인하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대에 달하는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거죠. 인플레이션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곡물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식료품, 그 원재료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만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은 뭐 8%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4%대까지만 진입을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이냐는 아직은 몰라. 하지만 올 연말까지 금리가 4%를 넘지 않은 것은 확실하죠. 많이 가야 4%입니다. 올 연말까지요. 왜냐면 1.5를 올려야 돼요. 1.5를. 4%를 가려면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 올해 이번 달에 0.75를 올리고 남아있는 게 0.75가 남아있나요? 그러면 네. 이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뭐 더하기 빼기가 내가 좀 어려워요. 1.5 빼기 0.75는 뭐요? 0.75 아닌가? 맞지? 0.75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이 3번이 남았는데 하나는 0.75 때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2번에서 0.75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이번에 CPI 지표가 낮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0.75가 아니라 0.5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오네요. 지금 반반이에요. 0.75가 지금은 조금 높아요. 하지만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다른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아주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였다고요? 고평가가 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떨어진 거, 차익 실현 들어가는 거, 오케이. 요거는 인정했어.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원재료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어. 오케이. 자, 세 번째,
뭐였다고요? 금리. 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되면 시장은 바닥을 자연스럽게 잡게 됩니다. 자, 환율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환율은 1,400원을 넘든 안 넘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된다. 근데요가 되는 거죠. 근데요. 환율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우리가 환율 이야기 해봐요. 환율 지난번에도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은 자, 환율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어. 여기도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올라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팔아야 돼요. 지금 서학겜이라고 하죠. 외국에 투자하신 분들, 외국 주식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식을 파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긴 하대요. 근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외국인 매도가 9월달 이번 뭐 오늘까지 좀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뭐 조금 팔긴 해서 한 7천억 정도 팔았어요. 한 3일 동안 1일, 2일, 3일, 1일, 2일, 5일 해가지고 3일 동안 좀 팔긴 했어. 근데 8월달에 환율이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이때 4조 원을 사버렸어. 매수가 4조 원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조금 팔고는 있어요. 조금 팔고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 1,400원을 찍는다. 그래서 1,400원 찍으면 우리가 망하나요? 큰일 나나요? 아니지. 자, 환율이 1,400원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수입 기업들은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자, 지금 이 환율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수입을 하는 입장에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 많이 배웠죠? 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현대차, 삼성전자 다 어디서 잡혀요? 수출.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의 수입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입니다. 얘네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환율에 의한 그런 뭐 매도가 나타나서 환율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보다도 자, 이 환율에 대한 이 환차익 때문에 내가 원래 1달러에 팔아야지 되는 제품을 여기서는 1달러가 원래 1,000원이었어. 근데 지금 1,300원이 됐어. 그렇게 되면 이 300원어치만큼 달러에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가격이 0.7달러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1달러짜리를 0.7달러에 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지. 와, 삼성 거 가격 내렸네? 와, 싸졌네? 사야 되겠다. 소비가 돌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뭘 찾아요? 싼 걸 샀지. 싼 걸 찾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뭘 찾아요? 비싼 주식 삽니까? 싼 주식 삽니까? 싼 주식 사잖아요. 뭐 물론 싼 주식은 항상 사야 되지만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에요. 네, 지금 삼성전자도 무지하게 올랐어. 수십조 원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 한 20몇 프로 올랐다는 것 같아요. 원자재 그 비용이요. 근데 그 부분을 저 수출하는 부분에서 팔아먹는 부분에서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 또 판매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늘어난 것과 수출에서 늘어난 실적 비용이 늘어난 것과 이거 둘 다 쌤쌤이 쳤다 칩시다. 네, 쌤쌤이 쳤다 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얘네들이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디에 대해서 가격 경쟁을 갖추는 거예요? 미국 제품에 대해서요. 이해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 제품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뭐 위안화 환율이든 아니면은 우리나라 환율이든 아니면 뭐 유로화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 대비해 가지고 지금 모든 국가의 통화 그거 대비 달러잖아요. 달러가 지금 전 세계 통화를 가지고 맞짱 뜨고 있는 건데 지금 달러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하고는 쌤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 경쟁을 갖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회사, 자기네 나라 회사의
미국 회사의 제품이 안 팔린다는 꼴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1달러였어. 그래서 에라 국산품 이용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내려가 버리네. 그럼 이용을 뭘 하게 돼 있어요? 삼성과 애플폰이 두 개가 있어. 둘 다 100달러래. 근데 삼성 거 살까? 100달러 너무 싼가요? 1000달러래. 1000달러. 그래서 삼성 거 살까? 애플 거 살까? 막 고민하고 있어. 두 개 가격 똑같은데. 근데 갑자기 점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삼성 거 가격 내렸어요? 700달러 해드릴게. 애플은 1000달러, 삼성은 700달러.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좀 싼 걸 사볼까? 그렇게까지 크게 적어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애플 빠들은 네 그렇지 않죠. 하나에 집중되신 분들은 네 그 뭐 비싸든 말든 그냥 그거 사는 게 그 일상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애플이 더 싸다고요? 그럼 그 애플 거 사지. 네,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야? 박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눈에 가시가 되는 거. 짜증나네? 야, 니네 환율 왜 이렇게 높아? 이 새끼들아. 환율 왜 이렇게 높아? 조정 좀 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 환율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야, 니네 환율 더 올라가면, 이거 지난번 얘기 한번 해드렸죠.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율 조작국. 지금 우리는 감시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면 매우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풀어서 환율을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뿐만 아니라 외환 차입을 우리가 뭐 얼마나 빌렸을지 모르겠지만 달러빚이자 달러빚. 볼에 살이 쪘다고? 심술이요. 네. 심술이에요. 뭔 살이 찝니까? 살 빠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거 환율을 낮추라 이거야. 환율을 낮추라. 그래서 금융당국이 개입을 할 수 있다. 지금 금융당국이 개입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이 있느냐, 달러 있냐 라는 건데 달러가 지금 보유량이 역대 최대죠.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 얘네들 올라가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직 여유 있어, 더 가자 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바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건 좀 오바인데, 이거 환율 너무 오바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노리는 게 있겠지. 왜 안 하는 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네. 금융당국이 개입한다고 얘기는 몇 번 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뭐 내가 가가지고 나를 국회로 보내시든가 나를 정부로 보내요. 네, 청와대로. 아니, 청와대가 아니지. 요즘에 어디로 보내야 돼? 용산을 가야 됩니까? 네, 글로 보내란 말이요. 그럼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요. 지금 당장 개입해! 딱 얘기해주고 싶지만 너 나한테 기회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왜 안 하는지는 나도 몰라요. 왜 안 하는지 나도 몰라. 그거는 네, 우문현답인데. 네, 왜 안 하는지는 뭐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뭐 공매도 이런 지금 사실 정책이 우리를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아시죠? 네, 우리를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개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개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타까울 뿐이죠. 파주가 더 좋던데? 파주 좋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장이 그래서 대세 하락으로 가겠느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 너무 이제는 재료가 다 나왔어. 볼 거 다 보여줬어요. 볼장 다 본 거야, 실질적으로. 뭔가 신비감이라든지 뭔가 뭐 그런 게 없어.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올 만한 거는 진짜 큰 놈이요. 진짜 큰 악재가 나와야지만이 뭔가 이제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습만 하면 되는데, 이때는 고평가, 이때는 인플레이션, 이때는 금리, 이제 나올 게 없으면 이제는 수습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FOMC가 진행이 되고 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조율을 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자숙의 시간. 자숙의 시간. 자, 분명히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조정이 무조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무조건 나온다는 이야기야. 토마토? 케찹을 만들어버려요. 케찹을 만들어버려.
금융위기. 뭐 역대급 얼마나 큰 조정이 올라왔는지 모르지. 네, 근데 나는 조정은 끝났다 봐요. 조정은 끝났습니다. 네? 조정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쫄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1700을 가보자고? 1700이요?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1700을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700을 간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1700포인트가 간다면 시장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지수가 지금부터 30%가 더 빠져야지 돼요? 네. 30%가 더 빠져야 되는데 30%가 더 빠지려면 삼성전자가 지금 5만원대잖아요. 이게 4만원대 초반이나 재수없으면 3만원대 후반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 200조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집을 팔아서 주식을 막 사야 돼. 그렇게 떨어지면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아니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국면이 온다면 몰라. 네. 뭐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위기가 뭔가 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갑자기 떨어졌어. 유럽하고 미국 아니지, 러시아, 중국 연합이 같이 붙어가지고 갑자기 유럽을 침공을 해가지고 뭘 한다든지는 이 등등등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외계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갑자기 미국의 어디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다가 광선빔을 쏴가지고 도시가 날아가 버렸어. 그런 일이 지구방위대가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1700이 아니라 1000포인트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환율이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율이 1600원을 간다 안 간다라는 부분도 지금 1400원 가는 것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시장에서 1400원 간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물들어 있다는 이야기야. 네? 물들어 있다는 이야기요. 부동산이 2배가 되는데 거기서 반토막이 날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5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이게 5억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부동산은 그렇게 올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을 그때 가서 또 사세요. 부동산은요, 침체는 될 수 있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5억짜리가 10억이 됐으면 7억에서 8억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지. 더 이상은 안 빠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자본주의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되면 이 방송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자꾸 생각이 날 거야. 왜? 뉴스에선 뭐라 그래? 증권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죠.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역대급이니 뉴스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정말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아. 내일 봐봐요. 그렇게까지 큰일 안 나. 네? 물론 대비를 철저히 잘해서 그럴 수 있지. 계속 이게 떠들어졌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잘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예상했었던 것보다 매미니 뭐였어 옛날에 사라호 태풍 이런 거 그건 1959년이잖아. 하여튼 그런 매미에 비견할 만한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다든지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일 날 수 있다든지 지금 대비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돼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제 물 오는 거, 네, 물 막는 거 이런 거 벽도 세우고요. 네, 잘 봐봐.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예방을 해서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건데 여러분들 지쳐있을 때 말이에요. 죽어 그러고 밀어버리면 죽어요. 나가 떨어져. 힘이 넘칠 때는요. 죽어 그래도 안 죽거든. 그래서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악재는 씹어버려. 야, 씨, 악재 꺼져, 이씨. 난 더 갈 거야.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호재는요.
좋은 징조나 좋은 예감들은요. 아유, 그런 거 난 뭔 필요가 있겠어. 네. 무엇이 중헌디. 그러고 그냥 몰라. 나 냅둬 버려. 나 뒤지러 갈란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시장을 만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하락장에선 호재가 약해. 근데 계속 두들기면요. 먹히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악재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는 것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요. 호재가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것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안다고. 그러면 그게 정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올 재료가 다 나온 상태에서 환율이 지금 1600원이요? 지수가 1700이요? 이런 일은 없어요. 네. 경기 침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 코로나 나오고 이럴 때 뭐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1500포인트 깨지고 그러면 끝났다 생각했지만 이게 뭐야? 기회잖아.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악재 강도, 급한 강도, 이것과 지금 이것 비교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보다 지금 1년 동안 떨어진 포인트가 더 커요. 근데 강도는 훨씬 약하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왜 그랬을까?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같이 나와준 거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것으로 인한 금리 인상, 이게 나타난 거죠. 원래는 어디서 나와댔다고요? 전쟁만 없었으면 여기서 저점이 통과됐어야 되죠. 3천에서 전쟁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얘네들이 정책을 잘못 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번에 그래서 빠진 거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뭐가 나올 게 없을까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분기 기업 실적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기업 실적이 안 좋다라고 지금 막 설레발을 떨고 주가 막 떨어지면,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 보이면 뭐라 그래요? 얘네들은 뒷걸음질 쳐요. 아이고 큰일 났군요. 실적을 원래 내가 1000만 달러로 예상했는데 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700만 달러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실적의 예상치를 조정한다 이야기야. 컨센서스를 낮춰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출까요? 보통 20에서 30% 정도 범위로 낮추게 된다는 얘기죠. 즉 100만원은 벌 것 같아요 라고 예상했었던 것들을 70만원 밖에 못 벌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눈높이를 낮춰줘요. 지금 당장은 뭐 2분기 실적 괜찮았지만 3분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뭐 요동을 칠 수 있어. 그렇지만 3분기 때 이렇게 컨센서스를 낮춰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충격이 없어요. 원래 100만 달러를 벌 거라 생각했는데 70만 달러밖에 못 번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 한 70만 달러 벌었어. 뭐? 괜찮네. 예상치에 부합했네. 나쁘지 않네. 아니면 80만 달러 벌었어. 지난번보다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낮춰진 눈높이에 비하면 높아진 거야. 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잖아. 주가는 뛰는 거예요. 나쁘게 나오면요. 나쁘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 이 효과를 하반기에 증권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왜 목표 주가를 낮추는지 아시죠? 택도 없잖아. 사실 지금 2만원짜리인데 5만원의 목표 주가 있었어. 근데 이걸 낮춰요. 뭐 45,000원 낮췄대. 아직도 2만원이야. 그러니까 뭐 매력적이니까 바이라고 써요. 일단은 매수해요 라고 얘기 나오지만 뭐라 그래요? 낮춘 이유는 뭐야? 실적이 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적 전망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예상치를, 컨센서스를 낮춰주는 겁니다. 실제 뚜껑 까고 나면 괜찮아. 괜찮게 나오게 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응? 두 글자 전문 용어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나오는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바닥이라고 그러는겨. 그래서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진행이 될수록 계속 나는 바닥인 것 같아라고 확신을 점점점 더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50%밖에 안 됐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반등은 나오겠지.
근데 가면서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뭐야? 점점점 이야기들이 어쭈 이거 봐라 60%로 올라갔어. 70%로 올라갔어. 80%로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한 90%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바닥에서 나타나는 조정은 당연한 거야. 왜? 바닥은 지저분하니까. 네? 바닥은 들어오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흥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저 위쪽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절대 흥분하면 안 돼. 어차피 이거는 지금 회복하는 단계고 올라갈 때 또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지.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또 나 죽겠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힘든 상황을 계속 연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바닥에 대한 확신을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상황은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6월 달에 바닥에 대한 신호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급하다. 이거 하나 끝난 겁니다. 외국 애들이 급해요. 급동인가 급동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외국 애들이 급해요. 그냥 막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눈탱이가 튀어나와 있어요. 얘들이 미친 것 같아요. 네. 왜 급했을까라는 생각하면 돼요. 왜 급했을까? 이유가 없이 급하지 않았거든. 이유가 없이 급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자, 근데 외국 놈들이 주식을 급하게 떨어뜨렸어. 피하기 위함이었으면 주식을 사면 안 되지. 나 여기서 떠나야 돼. 이제 큰일 났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야.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을 때 피하기 위함이었으면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그게 뭐 공매도 환매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공매도 환매라고 보기는 너무 규모가 색달라요. 네.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나타난 이거 다시 한번 지표를 생각해 봐요. 여기. 팔아먹은 거 다시 다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주식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 시기에서도 주식을 사고 있는 거잖아. 봐봐. 왜 이랬을까? 여기에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떨어졌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는 뭐라고? 싸게 사기 위해서. 그럼 왜 싸게 사려고 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싸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게 팔으려고. 여러분 주식을 왜 사는 거예요? 수익 내려고, 돈 벌으려고. 싸게 사는 이유는 비싸게 팔라고. 네?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신용 쓴 물량들은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지. 왜냐면 순식간에 떨어지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상태에서 숨만 붙어있던 상태였어. 숨만 붙어있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또 떨어졌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 이제는 돈 빌릴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 죽여버리는 거죠. 그럼 싸게 산 거야 지금 얘네들. 싸게 샀어요. 뭘 싸게 샀지? 자동차부터 해가지고요. 네, 시장을 올리기 위한 애들 차곡차곡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쪽에는 신경 많이 안 쓰고 있고 어디를 신경이 가 있어요? 무슨 테마나 막 이런 것 막, 네. 오늘 또 보니까 바이오 막 이런 것도 막 또 쳐 올라간 것도 있대. 개별적인 종목들이 막 뭐 무상증자했던 거 막 그런 것들 막 올라가가지고 막 부귀영화 못 누립니다. 네? 공구음원 이런 거에 막, 네. 물론 걔네들이 뭐 잘 가는 부분이 있었겠지. 공구음원 이거는 이제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씩 이런 거를 얘기해 드릴 때도 놀라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그냥 우리는 뭐 대단한 분석이 필요하지도 않아. 심리적인 부분만 연구하면 돼요. 야,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놔둬보자. 그 다음에 떨어지지. 박살나는 거잖아.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이것도 뭐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부정을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뉴스가 나온 시점이 고점이라고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못 올라간다니까? 여기 지금 30% 넘게 빠졌어요. 여기 7월달 여기 뉴스 나온 시점 대비해서요. 조금 올라가는 척 해가지고 많이 달려들었지 또. 야,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또 지금 저점 깨져가지고 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LNF도 마찬가지겠지. LNF도 마찬가지예요. 이 뉴스 나온 시점 여기에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20% 넘게 빠졌어요. 또 더 빠질 수 있겠고요. 왜?
얘네들이 위쪽에서 아직도 공매도가 남아있는 거지. 아직도 얘네들을 가지고 더 물건을, 아직 안 빠진 애들은 이제 빠지면서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다른 쪽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요, 간단해요. 많이 올라가 있는 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는요, 사실 뭐 바닥이든 아니든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내 주식이 바닥이냐 아니냐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와서 보면은 그런 게 지나고 나면 보이죠. 삼성전자도 그때 팔아먹을 때도 그랬어요. 삼성전자 그 좋은 걸 왜 파냐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네. 봐봐요. 삼성전자도 그때가 팔아먹기 딱 좋은 자리잖아. 내가 이거 3월 달에 계속 이제 뭐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아먹었던 종목 계속 떨어졌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팔 위치가 아니야. 팔면 안 돼. 오히려 뭐 밑에 왔을 때 한 번 더 사거나 뭐 여유가 되시면 조금씩 더 사거나 뭐 그러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서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가지고만 있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니지만 여기선 팔아야 되는 자리거든. 이게 그 당시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뭘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들어도 충분히 이런 것들은 잡아낼 수가 있어. 그죠? 왜? 그동안 안 하던 짓거리에 이격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어디를, 여기를 봐도 삼성전자, 저리를 봐도 삼성전자, 삼성전자 만세 그 삼성전자에 대한 10만 전자 기도문? 삼전 기도문 뭐 3만 전자에서 이루어지듯이 뭐 10만 전자에서 이루어지리라 뭐 그런 뭐 10만, 야, 웹툰에도 나왔더만. 웹툰에도 그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놀랬습니다. 그게 여기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삼성전자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못 가는 거야. 예전에 이거 액면 분할할 때도 그랬어요. 여기 2017년도에 액면 분할할 때도 삼전이 5만원이라고? 와우! 못 사가지고 안 되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요, 조정이 훅 들어가요. 훅 들어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 물론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합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해요. 네. 그러면서 바닥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다 팔았으면, 내릴 만큼 내렸으면 이제 올라가야 돼. 지금 왜 외국인들이 팔았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총이 지금 340조밖에 안 돼. 삼성전자가요. 에? 삼성전자가 시총이 340조밖에 안 돼. 이게 뭐 말이 되냔 말이요. 너무 싸지 않아요? 여러분 돈 모아서 삼성전자 다 사자. 340조만 모으면 되네. 그죠? 여러분들이 350조만 하세요. 내가 10조를 먼저 먹고. 네. 팔 필요 없어요. 네. 사기도 좀 애매하겠지만, 사는 건 애매하겠지만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네. 기업을 인수해버려. 그냥 너무 싸잖아. 씨, 이거 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내가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내가 지금 보면 유튜브의 방송들 보면 9개, 10개 중에 9개가 뭐라고 했어요? 다 그냥 큰일 났다, 팔아라 얘기하지. 그러면 이것에 혹 가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주식에 진입해 못해?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을 못하는 거야. 주식이 없으면요, 안 되지. 뭐 수익인데, 수익이고 나발이고 나중에 장이 올라갈 때 주식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권을 사야 된다니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주식을 사야지. 근데 주식이 없어. 뭘로 수익 낼게요?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살걸. 그때 껄무새가 되는 거야. 그때 팔지 말걸. 그때 살걸. 그때 성추단말 들을걸.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껄껄껄껄껄껄 하다가 라면을 또 끓이게 되죠. 지금이라도 샀더라면, 어저께라도 샀더라면, 그때 내가 돈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라면을 또 끓여 먹어. 그러다가 고점에 들어가는겨.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다시 악몽이 시작되지. 왜냐면 들어가면 고점이거든요. 왜냐면 유튜브 때문에 다 떠났는데, 모든 기사 때문에 다 떠났는데, 그때가 되면 또 다 올라간다, 대대상승이니 뭐 여기서 수익이 크게 나왔네, 어쨌네. 나 이거 보면 너무 답답해. 수익이 크게 나왔는데 뭐 어때냐고. 여러분 거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면 다 물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과연 그랬을까? 오늘도 보세요. 문자 온 거 있지, 여러분. 네? 자기가 오늘 노루홀딩스를 들어갔다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노리올릭스 들어갈 거였으면은 뭐 오늘 아침에 보내주든가 문자를 오늘 노리올릭스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내주든가. 장 다 끝나고 시간에 보고 나서 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겨 들어가 이런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 보면서 문자 보내고 이거 오늘 우리 들어갔는데요 내일 올라갈 거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 개소리는 누가 하냔 말이야. 봤죠? 네. 봤죠? 주댕을 확 찢어 그냥 네. 그런 애들이 근데 눈먼 돈들을 다 빨아들인다고. 여러분들은 정말 눈먼 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금융지식. 금융 문맹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밥 2그릇 먹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쭈꾸미에다가 밥을 먹었는데 네, 2그릇. 네, 대접으로 9그릇에서 2그릇 먹었어요. 네. 욕이라뇨. 나는 항상 바르고 고운 말만 씁니다. 오호. 나 서울 사람. 네. 표준어만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언제나 부드럽고, 네, 언제나 정확하게 표준어만 구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요것만 잘 생각합시다. 뭐라고요? 문맹은 탈출해야죠. 네? 금융지식이 있어야지. 좋아, 내가 막 그 영어로 되어 있고 막 그 뭐 복잡하고 막 무슨 뭐 금리니 뭐 환율이니 뭐 너무 복잡해 막 모르겠어. 너무나 모르겠다. 오케이, 좋아. 몰라도 되는데 이건 압시다.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눈치를 채고 삽시다. 원래요, 밑바닥에서 나쁜 일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겁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씨, 막 이런 것들이. 네, 가보지 않으면 몰라.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저런데 뭐 옥탑방이나 네, 반지하나 뭐 이런 데서 살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길거리 서울역에서 살게 됐어. 그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아, 이렇게 뭐 힘든 그런 곳에 사는 것도 있구나. 뭐 이런 지금 편안할 때는 안 보이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국어도 배울 때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알기 시작하면 내가 아는 것만큼 들리게 되는 거죠. 아는 것만큼 들린다. 이 외국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외국에 여행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외워가는 게 있어. 뭐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예전에 심천에 살던 곳에 그 아파트 이름이 쪽마오 따시아라는 데였거든요. 쪽마오 따시아. 그래서 거기를 이제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가면 그래요. 쪽마오 따시아 좀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 무역 아파트인가? 하여튼 쪽마오 따시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씨불씨불 대. 근데 내가 몰라. 그럼 못 알아듣는 거지. 질문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국 사람한테 용감하게 말을 걸어. Hello, fine, thanks, and you. 근데 이 사람이 코리안? 그러면서 뭐라고 씨불씨불이 해. 그럼 뭔 소리 못 알아들어. 오케이. 그러고 헤어지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냐? 응? 어떻게 할게요? 못 하는 거잖아. 내가 알아야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뭘 해야지. 내 뭔가 방향을 보고 있어야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목적지를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거기에 도착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방송을 들어도 똑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네? 똑같은 우리도 그래요. 유럽 회원에 들어오시면은 문자를 받으시잖아. 문자를 다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막 그래. 어떤 사람은 또 왕창 샀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샀고 막 그래. 왜 그럴까? 똑같은 방송을 듣고 똑같은 문자를 받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왜 다를까? 다 다르다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또 처해 있는 환경만큼 상황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방송 뒤에 써놓은 거 있잖아. 준비하라고. 준비하시란 말이야.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응? 오빠 우리 집 아무도 없는데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오늘은 마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그런 게 왜 필요하냐, 평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 라면 먹고 가자고 한다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런 거 항상 준비를 해야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겨? 엄마 아빠 내일 오신다는데? 오늘만 빈대잖아, 오늘만. 그럼 그 천금 같은 기회를 말이야. 네. 그거예요. 그거라고. 준비하시라고. 주가는 바닥을 잡으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아니지. 한 몇 달 전에 단풍을 산책시키는데 단풍이 이렇게 막 가요. 막 가가지고 풀숲에 가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잡아온 게 있었거든. 입에 악 물고 오는데 나는 뭐 이제 가가지고 뭐 먹을 거 갖고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갑을 하나 갖고 왔어요. 지갑. 이 풀숲에서 지갑을 주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가 이제 드디어 밥값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갑을 뺏어갖고 딱 봤더니 지갑에 2,000원 들어있더라고. 2,000원. 2,000원이 들어있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주인을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딱 봤더니 이제 거기에 연락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이제 찾으려고 이게 지갑을 뒤져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거기서 풍선이 나온 거야. 네? 얘가 어린애였어. 젊은 애였고 거기서 풍선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야, 이 새끼는 준비가 된 놈이구나. 지갑에 2,000원 밖에 없을지언정 풍선은 가지고 다니는구나. 확실히 이런 놈은 깬 놈이야. 이런 애들이 나중에 성공한단 말이야. 라면 먹고 하자 할 때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준비성. 근데 지갑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네.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놓더라도 시장을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뭐예요? 준비를 해놓고 떠나지 말고 잘 지켜. 내 거 주머니에 잘 놓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지갑 같은 거는 주머니에 놓고 지퍼를 잠궈요. 안 떨어지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준비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거 돌려주는데 제가 기름값이 더 들었어요. 제가 차를 끌고 직접 가가지고 걔가 대화에 있던 애들만 일산에 사는 애들하고요. 그래서 대화에 가가지고 이게 줬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대학생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거지. 시장이 어느 날 오빠 나 이제 올라가? 나 올라가? 오빠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네? 남자지, 남자. 네. 여자 지갑에 그게 들어있는 건 몰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남자가 대부분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아, 모르지. 그거 뭐 봉다리에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 형기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형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라면 먹고 가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애들은 풍선 몰라. 네. 근데 내가 풍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라면 먹고 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아, 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 난 돈이 없는데. 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미 주식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내일 오시거든. 시장은 이미 올라가 버렸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주식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봐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어떡하지 하다가 이때 딱 들어갔어. 싹 계좌 밀고 싹 들어갔더니 홀랑 물렸어. 내가 얘기해드렸지. 이때 방송해드렸죠. 네? 뭐라 방송했어요? 까불지 말고 새거 사지 말고 까불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거 해. 응? 원래 하던 거 해. 내가 풍선 쓸 일이 뭐 있다고. 풍선은 다 같이 줘야. 걔한테 필요한 거지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 풍선은.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한 방송을 가서 들어보세요. 새 거 사서 기존에 있는 거 홀랑 팔아가지고 새 거 사서 홀랑 또 물리면 멘탈이 완전 바닥이 진짜 막 그 가뭄 때 논바닥 갈라지듯이 그냥 쭉쭉쭉 갈라져가지고 박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을 진짜 못하게 됩니다. 주도주요? 바닥을 자꾸 올라가게 생기는 거야. 신규 주식이요? 바닥 자꾸 올라가게 생기는 거야. 내가 뭔가 됐을 때, 자, 우리 문자 한번 또 써봅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랬어. 이 진짜 뭐
동양 철학이 다 들어가 있구만. 이 방송 안에 지금 기상 예보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다. 네, 외국어도 해줬잖아 내가. 쪽마따샤 점뭐죠, 그죠? 这个好吃吗? 중국말도 해주지. 네, 외국어도 해주지. 야, 이거 없는 게 없구만. 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여. 일단은 내 몸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린 다음에, 그래야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뭐 장 올라가는 데 따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계좌, 이 계좌를 싹 밀고 새롭게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네? 아니라고. 프랑스 몽주르 이브 몽땅 그런 거 나발라발라 그 프랑스어는 이렇게 나블라블 하면 되는 거. 나불나불 이렇게 하면 네. 코스닥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요 막 지르는 거야. 왜냐면 유튜브는 자극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극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코스닥이 이번에 없어지는 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머 큰일 났다. 이거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돼. 네. 일본 말은 되게 쉬워요. 이것만 잘하면 돼. 우회전이네. 좌회전이네. 뭐 앞으로 가네. 뭐 나가리네. 뭐 그런 막 이런 거 붙이면 그 뭐 다 껌이지. 외국어는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시죠? 그 사람들의 어떤 뉘앙스. 주식도요. 분위기만 잘 파악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아, 저 사람 눈치를 보고. 저처럼 눈치 없는 사람들도요. 주식할 때는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한 발짝 물러나서 보세요. 물론 여러분한테 들리는 게 9개가 나쁜 소식이고 1개가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네. 중국어는 그래도 내가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뭐뭐 해 이렇게 나가리로 하진 않습니다. 야매로 하진 않습니다. 네. 뭐 다른 것들은 내가 할지 모르니까 네, 그렇지만은 네, 중국어는 그래도 네, 정석으로 해드립니다. 에헴 아시겠죠? 그러면 네, 지금 아시겠죠? 하지만 뭘 알았는지도 몰라. 지금 머리에 남는 거는 내가 지금 앞에서 금리 이야기도 하고 뭐 시장 바닥의 이야기도 하고 근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얘기해 드렸는데 남아있는 건 풍선이다가 지금 뭐 안원에 뭐 그런 거 뭐 봉주르 그런 거밖에 안 남아있어 지금. 큰일이야. 큰일이야.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봐. 내가 오늘 뭐 들었지? 풍선? 풍선. 중국어 전공 조금 했었죠. 네. 중국에서 제가 좀 있다 왔죠. 원래 중국 시황 전문가였어요? 네. 예전에 제가 TV에서 그 후광통 할 때 프로그램 했던 거 못 보셨겠지만,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뭐 좋았었지. 네. 그때는 방송에서 막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사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물론 주가가 더 요동을 칠 수도 있어요. 요동을 칠 수도 있고 2015년이요. 후광통 2015년. 그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그때 이데일리 TV에서 성투사의 후광통이었던가 뭐 하여튼 뭐 이름이 뭐였지? 네, 그거 있었어요. 그 뭐 글로벌 뭐 하는 거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한 적 있었습니다. 망했지. 네. 그거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후광통이 또 상투였잖아. 그래가지고 주가 팍 내려가면서 프로그램 없어지고 그다음에 성강통 때 조금 해볼랬다가 후광통 때 워낙 뛰어가지고 성강통 때 또 망해가지고 중국 주식 쳐다도 안 보고 있죠 지금. 네. 에헴. 제가 그래도 이래봐도요 지금 방송국 섭외 1순위지 아시잖아요. 근데 방송을 안 나가는 것 뿐입니다. 네. 그쵸. 중국에도 있었죠. 네. 아까 그 쪽마오따샤가 실제로 네 쪽마오따샤가 실제로 제가 살았던 아파트 이름이었다니까요. 심천에 가면 있어요. 션전에 가면은 쪽마오따샤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천 기차역에서 택시 타고 거기 가자 그러면 돼. 인민공원 옆에 런민공원 옆에 똥문 옆에 똥먼 옆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더라고. 많이 그 상황이 바뀌어서 지리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옛날에는 참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취두부 냄새도 막 나고. 네. 후광통이라고 예전에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였거든요.
아니지. 성투랑 상투랑 똑같은 발음이 아니잖아요. 네? 성투, 성공투자 상담사. 내가 증권사 있을 때 있었던 얘기죠. 네. 거기가 똥먼이라고 합니다. 똥먼. 동문시장, 동문시장. 심천에 가면은 꼭 들려야 되는 곳이라고 하던데, 요즘에는. 네. 핫플레이스가 됐더라고요. 많이 발전했나봐요. 옛날에도 거기가 번화가긴 했어요. 번화가긴 했는데, 지금은 아주 뭐, 좋아졌다고 하더라. 네. 션전이라고 하죠. 션전. 션전. 홍콩이라는 거 가깝고, 좋아요. 좋아. 자, 어쨌든, 뭐를요? 발음이요? 이게 단어는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야기가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자꾸 써야지 돼요. 자꾸 써봐야지 돼. 주식에 대한 이런 것들도 계속 생각해보고 해야지. 이게 떠나 있으면요, 다시 리셋된다고. 리셋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말은 제가 안 쓴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여행 갈 때만 조금 써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 갈 때 길 안 잊어먹는 정도나 뭐 밥 먹고 하는 그런 정도만 되는 거지, 뭐 어디 가서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뜻이 뭐야? 막 그러면서 막 계속 그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 새끼 답답해가지고 막 미쳐버리지. 그러니까 뭐 그건 또 다시 공부하면 되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뭐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흑역사야, 흑역사. 흑역사.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중국 기업들 분석해가지고 시황도 한국으로 보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 일이죠. 그거 나는 중국말 안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진짜 한 10년 넘게 안 쓰니까 다 잊어버리대. 와,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을요, 멀리도 아니고요, 한 1, 2년만 떠나 있으면 지금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안 날걸? 다 잊어버려요. 그냥 매번 쓰던 거 있잖아요. 리치파노마, 하오츠아,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것들만, 아주 간단한 것만 지금 하는 거지, 못해요. 네, 못합니다. 입 좀 다물고 보래요? 다물고 봐. 네. 주식은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못할 것 같다, 공포스럽고 무섭고 하더라도요, 떠나면 안 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이걸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평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충격이 없게. 물론 지금 많이 깨져서 아유 씨 안전이고 나발이고 너무 많이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중국말들 많이 쓰시는가 봐? 네. 해기스님이 시프, 사부님. 사부님이란 뜻인데 원래는 이제 기사들한테 많이 쓰죠. 택시 기사한테. 시프. 그런 거. 쪼밍아. 네. 찌우밍아, 찌우밍아, 살려줘요! 그런 거지. 많이 알고 있구나. 네, 많이 알고 있어. 아직은 이렇게 보면은 기억나는 거 있어. 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래요. 알았어, 이제. 알았어. 한국어는 하세요. 단풍아이 놈! 아무튼, 이 새끼, 단풍이 새끼 하니까 지금 나보고 지졌어, 방금. 왜? 그러면. 왜? 그런데. 자, 안전하게. 지금 여러분, 이 조정이 나온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막 핍박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굴복하지 마세요. 어차피 얘네들은 다 지나가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지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들 볼 것 같아? 안 봐. 에? 우리가 길 가다가 콱 넘어졌어. 그때는요, 빨리 일어나서 가면 돼요. 어차피 걔네들 다시 안 볼 애들이야. 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 볼 것 같아? 물론 보는 애들도 있겠지만, 네, 볼 일이 없어요. 조정도 지나가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조정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길로 잘 가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가잖아. 진행해 가게 되면, 나중에 이 조정을 내가 견디고 버텨왔었고, 거길 지나온 것들이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제트크 미녀님,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난 넘어지지 못하게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했거든요. 슈퍼채팅 이렇게 만원 이렇게 넘어지지 감사합니다. 못하게 막 야씨 항상 막 잘 넘어질까 보고 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리 쭈그리고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가 뭐 무릎에 상처도 안 나고 넘어지지도 않고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덜 강한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잘 크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시기를 단풍에 문도 두들기냐 그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죠. 누가 도와줘서 넘어가든 아니면 내가 쿵쾅거리면서 부딪혀갖고 넘어갔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잘 살 수 있어요. 왜?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계속되는 건 없거든요. 지금 그런 게 문제야. 네, 잘 생각해봐요. 수업료 낸 게 너무 커. 그 돈이 없어. 그 돈이 없다는 것은 자신감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든 회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생겨요. 심리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쪽에 천사가 뿅, 이쪽에는 악마가 뿅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야 주식 더 해야 돼. 너 지금 복구해야지. 야 그래도 큰일 나. 막 거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쪽으로 결정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지. 사라고 하는 놈과 팔으라고 하는 놈, 주식이 간다고 하는 놈, 못 간다고 하는 놈, 이런 얘기가 왜 나올 것 같아요? 변곡점이라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간다고만 했어요. 내려간다고 한 놈이 아무도 없어. 어? 아시겠어요? 내려갈 때는 다 내려간다고 하죠. 근데 매수, 바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변곡점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잘 보세요. 사지 말라는 이야기 나오지? 근데 사잖아. 팔지 말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런데 팔잖아. 그러면 뭔가 변곡점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도 대지 마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관망해 볼까? 이제는 좀 지켜봐 볼까? 조금 사볼까?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이런 상승도 한번 만나보고요. 조정을 계속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조정 처음이잖아. 어서 와. 한 달 동안 넘은 건 처음이지. 한 달 상승은 처음이지. 이거라니까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미 많이 잃었어. 이미 많이 잃었어요.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뭔가 좀 해보고 싶고 뭔가 자꾸가 상승할 것 같을 때 뭔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조급해져요. 뭐 올라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때가 제일 고조였던 것 같아요. 8월달까지 상승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흥분이 막 돼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줄 알고. 근데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 조정은 또 들어오거든. 네? 근데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하는데 여기서 방법을 띡 제시하잖아. 손실난 거 싹 팔고 새로운 종목으로 준비하세요. 어? 어? 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일 내가 황당했던 게 이거예요. 지금 있는 거 싹 다 손실난 거 싹 다 팔고 손실난 거 싹 다 판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주식 투자를 다 그냥 리셋시키고 그냥 손실 확정을 짓고 나서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었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보탬을 주는 그런 매매를 했을 때 계좌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밑바닥에서 회복하는 종목들이 시장을 따라 올라간다면 30%도 올라가 40%도 올라가요. 그런 것들을 내가 회복을 시켜가지고 끌고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제대로 된 종목을 선택했다면 가격이 싸졌을 때 믿고 더 들어가 주는 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상한가 가도 마이너스 30%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요. 상한가 2번 가면 되겠네? 상한가 3번 가면 됐을 거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올라가려니까 힘든 거지. 그럼 여기서 조금씩 더 사주면 되잖아. 근데 조금씩 더 사줄 수 있는 여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초기에 일단은 발을 잘 들어놨어야죠. 첫 단추를 잘 꼈어야 돼요. 처음에 적당 비중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매수를 띡 했어. 일단 조금 사라.
조금 샀는데 방향은 두 가지가 있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는 상황 보면서 추가 매수하시면 되는데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 비중에서 그대로 멈춰. 언제까지요? 하락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돼요.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지. 이런 길잡이는 이거 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거밖에 안 돼요. 쭉 가시다가요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일단 초기 접근을 해요. 분할 매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주식을 딱 보자마자 LIC 팍 질러버려 그냥 뭐. 남자는 한 방이지 막 질러야 하는 거야. 막 질러버려. 그렇게 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소량 접근. 항상 나눠서 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밑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물려서 끌려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일단 멈춰. 언제까지요? 올라갈 때까지. 손실이 몇 프로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난 조금밖에 안 샀잖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사주면 평단가도 내려가고 비중도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나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서 산 것들은 내려도 많이 안 내립니다. 진짜 이렇게 미친 장이 아닌 이상은요. 마이너스 50% 이상 나올 일도 거의 없어요. 많이 나가야 마이너스 20%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장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20%가 아니라 더 많이 끌려 내려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애매한 뭐 이런 조정에서 마이너스 20% 넘기 어렵습니다. 좋은 종목을 밑바닥에서 샀다라면. 실제로 우리 계좌도 망가진 게 언제 망가졌냐면 여기서 망가진 거예요. 여기서 망가진 거라고. 이 장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15% 이상 밀어버리는데 계좌가 같이 밀려 내려가니까 원래 마이너스가 조금 나와있던 상태에서 같이 죽어버린 거지. 근데 그거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손실이 안 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김영숙 님이 나중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건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네.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깡통 날 수도 있잖아. 네. 뭐 깡통 낸 사람도 뭐 세고 셌는데, 그렇잖아요. 깡통 안 나고, 아유, 그냥 수업료 잘 배웠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해야지. 그러면 된 거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개든 짖을 수 있어. 조용히 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 거나 아니면은 그 실수 때문에 좌절해버려서 그냥 뭐 모든 걸 포기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 공부했어. 열심히 배웠어. 그러면 이제 됐어. 그렇잖아. 실수 없이. 아, 처음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주식 처음 해봤잖아. 처음 해본 거 아니에요? 주가 조정하는 거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이잖아요. 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주린이도 처음이고 주식도 처음인데 처음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모르고 당연히 실수하고 당연히 손실 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죽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조금씩 일단 깨지고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조정장에서 딱 한 게 뭐예요? 간이 커졌잖아. 일단 간이 커졌어. 간 때문이야. 이제는 버틴 게 다 이제 나 때문이 아니라 간 때문이 생겨. 간 때문이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조정장을 건졌습니까? 그러면 간 때문이야. 그러면 돼요. 네. 투사가 키워졌어요. 그러면서 간 때문이야. 네. 간 키우세요. 괜찮아. 주식은 여러분들이 쓰잘데기 없는 거, 개 같은 주식들, 진짜 그런 잡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에 많이 물려 있어요. 괜찮아요. 삼성전자가 잡주는 아니잖아, 최소한.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나한테는 다 삼성전자 잡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뭐 여러분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가시라니까. 난 자식에게 물려줄래? 평생 가져갈래? 평생 가져가세요. 당연히 수익 나는 거지. 단풍이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단풍이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당연히 수익이 나는 거야.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가게 되면. 그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고요. 자, 지금 코스닥 하락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자, 코스피는 지금 0.24인데 코스닥은 1.8% 빠졌어요.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응?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순서 바꾸기 하고 있다 그랬잖아. 순서 바꾸기. 삼성전자에 물린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물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뭐 진행을 하시려면 그런 대형주들은 주가가 떨어진 만큼 회복하는 시간과 상승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배당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가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시장이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걔네들 때문이에요. 걔네들 때문이라고. 걔네들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등치가 큰 애들이 내려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빠질 수밖에 없지. 요 놈을 받아내기 위해서 딴 놈이 올라가더라도 이 놈은 크고 이 놈은 작은데 어떡할 거야? 큰 놈이 내려오는데 범 내려온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주도주였던 놈이 내려온다. 뭐 판소리도 안 해, 이제? 네. 범 내려온다. 그래서 쟤 내려오는 거야. 주도주였던 놈들이 내려오는겨. 그럼 밑에 놈들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토끼라는 놈하고 여우라는 놈하고 이제 가서 이제 산중 호거리가 없으니까 왕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기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어차피 대형주의 비중을 많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코스닥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는요? 삼성전자 많이 내렸어. 삼성전자 더 내리기 힘들어요. 네. 삼성전자 더 내리기 힘들어요. 여기서 뭐 더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일단은 매물대가 두꺼운 데까지 왔어요. 더 내려간다고 해봤자 기가 내려가봤자 5만원인데 여기서 내려가봤자 뭐 10% 정도 더 내려가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면 되겠어? 자동차가 나가잖아요. 현대차나. 제가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월급 종목도 지금 최근에 매수한 것도 또 죽쓰고 있는 거겠지만 네,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월급 종목에 자동차 종목에 대한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종목에 대한 비중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왜 올라가는 걸까요? 현대차도 월급 종목이잖아요. 현대위아도 월급 종목이고 걔네들 수익 들어가 있죠. 지금 왜 그치, 타이어도 요즘에 잘 가고 있죠. 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서 그것도 이유가 돼요. 뭐 보조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악재 맞았다가 판매량이 오히려 늘었다 해가지고 올라갔잖아.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은 왜? 얘네들이 왜 올라가는 건데? 뭐 업황이 좋든 뭐 어쩌든 사실 뭐 그거는 무시하면 되거든요. 사실 악재를 더 크게 부각시키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건데 왜 그 악재를 죽이면서까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걸까? 왜 올라가려고 하는 걸까?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높을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럼 3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왜? 위로 올라가 줘야지. 위에 있는 애들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내려갔지만 LG화학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LG화학은 잘 모르겠어. 근데 LG화학은 이제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더 내릴런지 안 내릴지 이거는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내가 얘기한 데서 지금 50% 반토막 빠졌으니까 뭐 나는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매도 자리 말씀드린 게 90만 원대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45만 원까지 반토막까지 빠졌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죠? 네. LG화학 그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들 지금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즈음에서는 이제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에 뭐 편성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긴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에서만 조심하면 돼. 이제 고점에서 내려온 애들이 누가 돼 있어? 삼성전자, LG화학, 하이닉스 등등 고점에서 지금 1차적으로 팔아먹었던 애들이 다 기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카카오, 네이버 등등등.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일정 구간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죠? 자기만의 포인트를 만들어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볼게.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올라갈 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철강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금융이 될 수도 있겠죠. 개인들이 많아서 안 가요. 염소양님. 맞아요. 개인 생각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개인이 많아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데 사람들이 지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빠져나가고 더 이상은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 자체가 머리에서 사라질 때쯤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예전에 액면 분할할 때 뭐 국민주 된다 그 얘기 나왔을 때도요, 조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지 보세요. 이게 2년이요. 원상복귀, 그냥 원상복귀 되는 데까지 몇 년 걸렸냐면 2년 반이 걸렸어요. 걔네들 다 죽고 갑니다.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죽냐면 내려갈 때 안 죽어요. 어디서 죽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때 죽어요. 걔네들은 이때 죽습니다. 이때 죽어나가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저점을 잡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더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시장이 바닥을 잡았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장을 바닥을 잡았어 인데 바닥 잡고 움직일 때는 뭐가 움직이냐? 개별주가 탁탁 튀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팔고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량은 다 그렇게 뺏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다 당하고 있죠. 그리고 개별주 꼭대기에서 당해가지고 홀랑 물려서 아유 죽겠네 하고 있는데 내가 팔아먹은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이 저놈 살걸 그러면 다시 들어가. 역시 삼성전자지 또 물려. 에라이씨 그러면서 반복. 이게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 이걸 끊어내는 방법은 쉬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한번 쉬어. 자 고점에서 사가지고 저점에서 팔았어. 아씨 고점에 또 사가지고 저점에 또 팔았어. 아 한번 쉬어. 그러면은 저점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신정식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오늘 뭔가 JUNGSHIKSHIN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느낌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나? 네. 오늘 약간 저건가요? 막 이렇게? 네. 요즘 교주 같은 느낌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쌀 사는데 보탤게요. 자, 시장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시장은 그겁니다. 그 흐름에서 엇박자를 조금 타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결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서 9명이 대세 하락이다 주식을 팔아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이때는 무조건 주식을 보십시오. 주식을 사는 걸 보십시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얘기들은 지나고 나면 증명이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당장 내일 그 다음날 증명이 안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증명이 안 된 게 없잖아요. 왜?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으니까. 나는 되게 단순하게 봐요. 올라가냐 내려가냐로 보는 거거든요. 많이 올라갔으면 더 못 올라가. 많이 내려갔으면 더 못 내려가.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기억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어.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다른 점은 유료방송은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네.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까지 특강 가격이 있나? 할인을 하실 분들은 가입하세요. 괜찮아. 네. 지금은 가입해도 괜찮아. 왜? 이제는 시장이 저점이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들고 있어요.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벤트도 있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 가입을 하고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네. 종목은 없지. 대신에 무방을 들으면 종목은 없지만 무방만 들어도 돼. 솔직히 나는 아직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러면 무방만 들어요. 일단 무방만 듣는 것도 좋아. 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어느 정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종목만 찾으면 되거든요. 종목만 찾으면 돼요. 유료 회원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방향이나 사소한 것들까지 문자를 보내드리고 종목에 대한 매매 그런 것들도 문자로 보내드리지만 그것보다도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이나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가입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냐면 지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영어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천 따지를 외우고 있으면 안 되지. 기억자를 모르는데 무슨 가나다라 마바사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해야 돼요. 기차는 뭐겠어요? 기초는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네. 무방은 3년 정도 돼서도 네, 풍을 못 읊는 경우 많아요. 왜? 10년 무방 듣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10년 무방을 들어도 무방 듣고 나서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다가 아, 시장에 기회가 온 것 같다. 이제 뭔가 좀 눈에 들어왔어. 아, 이제 방향이 보였어. 라고 하면 그때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나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 네가 네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 아직 난 내가 그렇게 말해줘도 시장이 바닥인지 왜 바닥인지 모르겠고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고 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아직도 방송 더 들어야 돼. 네? 아시겠죠? 그럼 방송 더 들어. 더 듣고 더 생각하고 더 알아보고 그리고 가입하시면 돼요. 왜냐면 가입은 중요한 게 아니야.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주식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물론 바닥에서 하게 되면 일찍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계좌를 갖고 있거든요. 물려 있거든. 그것을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해 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계좌가 올라온 다음부터 포트폴리오를 정돈시켜 나가시면 돼. 저는 지금은 수익이 나온 것들은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다른 쪽으로 집어넣어 주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포트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면 시장이 변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차익 실현이라든지 지금은 여러분들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차익 실현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약간씩 팔아서 수익을 만들어주고 또 내가 못 샀던 종목도 조금씩 더 사주고 비중도 더 해주고 올라가는 거에 더 해주게 되면 평단가 내려가고 좋아지나. 포트폴리오 정비 먼저 하세요. 주식을 매수하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는 거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드머니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급하지 않아. 바닥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막 조급하게 뛰어다녀봤자 물리기밖에 안 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사고 막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론 종목을 많이 사주면 좋아요. 좋은 주식이 있으면 바닥에서 많이 사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아직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식을 매수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일단은 방송을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래서 뭐 완전히 플러스로 넘어가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에 2700포인트까지 갔을 때는 지금 현재 수준 대비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예요? 10%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 계좌가 플러스 15% 정도는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여러분들 가입해도 돼. 왜?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20%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5% 좀 됐어. 그럼 더 빠르게 회복하실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내가 마이너스 10%짜리야. 그럼 플러스 5% 됐지. 그럼 이제부터는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부터 진행하시면 되고 나는 욕심나. 지금부터 해야 되겠어. 아니면 난 지금 돈밖에 없어. 주식 없어. 이런 분들은 지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시기에 맞춰서 또 내가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이나 제가 해드리는 방송이나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을 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접근을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이 올라갈 때는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아시죠? 막 10% 막 20%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 순식간에. 그렇게 가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차익을 챙기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슈퍼챗님 고마워요. 네. 오늘 뭔 날이야? 왜 이렇게 다들 돈을 막 집어던져? 오늘 돈 벌었어요? 돈 버신 분들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오늘 쌀값 나왔는데 이거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요. 네. 쌤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5년 이상 바닥을 기고 있다가 추세를 바꾸기 시작했다. 추세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확실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3,400이면 좀 늦어. 노우연금님. 네. 2,700이 하기 싫으면 3,000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3,000포인트에서는 공격적인 매매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3,000포인트까지 가는, 뭐,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장이 지금 한 30% 정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3,000포인트까지만 가면 여러분들,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계좌는 무조건 다 플러스입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화의 삼성전자조차도 적어도 8만원대 이상, 9만원까지는 모르지만 8만원까지는 갈 거라 생각합니다. 3,000포인트 가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럼요. 삼성전자 8만원 가면은 계좌가 다 플러스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높다라면 그 전에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해드리겠죠. 네, 매수가 좀 있거나 삼성전자도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매수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그 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 시장 빠지는 거에 너무 겁먹지 말고 미국장도 노는데 내일 별 볼일 없어요. 똑같아요. 뭐 내일은 조금 올라가든가 뭐 조금 내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다만 피바람이 부는 데스노트 종목들만 일단 조심하자. 나쁜 거는 계속 나빠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전차가 올라갈지 자동차 혼자서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둘 다 필요합니다.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차가 무조건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미국 오늘 논대요. 시장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 시간이 놀 시간이요. 이 새끼들 아주 그냥 확 그냥 그냥 논대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바닥이 확인되면 시장은 강하게 오릅니다.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많이 하고 있으셔야 돼요. 준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뭐 준비를 할 게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뭘 사야 돼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 아까 말씀드렸죠? 네, 라면 먹고 가자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라면을 못 먹어. 꼭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유지를 잘 하시면서, 네, 그렇게 언제든지 내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네, 내일도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낮에 또 오세요. 그리고 잠깐만, 가기 전에 공지사항. 목요일날이 명절 전이에요. 목요일이 명절 전이기 때문에 무방이 없습니다. 무방이 없고, 대신에 월급 종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월급 종목은 추석 명절 중에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종목 진단 한번 빠지고, 네,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 종목은 명절 연휴 기간에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날 올려드릴게요. 9월 9일날 올려드릴 거니까, 네,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8일날은 무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낮에 무료 방송하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무방이 생깁니다. 일주일.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휴일이래.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무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월급 종목 사도 물리잖아. 물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급할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녹화를 끄고